자, 오늘 이 시간에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속도라는 개념은 속도는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 이거는 여러분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면요. 자, 일단 우리 수직선 여기 이런 식으로 수직선이 주어져 있었을 때 이게 시간 t에 대해서 위치를 우리가 x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 x는 t에 대한 함수가 되니까, 그치? 왜냐면 t의 값에 대해서 x의 값이 정해질 테니까 x는 ft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평균 속도는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이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변화량을 우리는 델타 t라고 얘기를 할 거고, 위치 변화량, 즉 x의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위치 변화라는 거는 우리가 x가 t에서 t 플러스로 갔었으니까, 자, 이 변화는, 자, 여기에서 여기만큼 빼니까 델타 t가 될 거고요. 자, 위치는 이 녀석의 위치에서 t 플러스 델타 t의 위치에서 t에서의 위치를 뺐더니 이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마치 뭐랑 비슷한 거지? 이거는 마치 이 두 t, ft하고 그다음에 t 플러스 델타 t, f t 플러스 델타 t, 왠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 자,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해 놓으면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한 거다. 마치 여기 어떤 이 두 점에 있었을 때 위치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에 마치 기울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t점에서의 속도를 물어본다면, 여기 있는 이 델타 t를 매우 짧게 이제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뭐냐면 매우 짧게 줄인다는 얘기는 이 시간 간격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결국 뭐였냐면, 이 평균 변화율은 적당한 두 점 사이의 위치 변화율을,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을 구했다면, 자, 이 녀석의 순간 변화, 이 매우 짧은 이 두 점 사이에 어떻게 보면 위치 변화량을 구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순간 속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t점에서의 속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매우 짧은 두 점 사이의 위치 변화를 구하면 결국 t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속도는 우리가 평균 속도 구하는 거에 극한을 취하게 되면 우리는 순간 속도, 즉 어떻게 보면 t점에서의 속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점 P에서의 순간 속도다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봤더니 여기는 다 똑같아. 여기 있는 이 식하고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은데 단위만 달라지는 건 리미트, 극한만 취해준 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이 녀석은 결국은 이렇게 dx, dt, 결국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율 있죠. 이 변화율, 즉 순간 변화, 평균 변화율 말고 이 순간 변화율은 뭐라고 해석해도 되냐면 미분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도, 자, 위치의 순간 변화율, 이거를 바로 뭐냐면 위치를 미분한 거. 근데 얘네들은 이름이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 속도다라는 이름이 있을 뿐이지 속도는 위치 변화율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극한에서. 우리가 변화율 이러면 약간 미분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가속도라는 개념도 우리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순간 가속도는 결국 여기다가 극한을 취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속도 변화량에 여기 시간 변화량을 나눠준 것을 극한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순간 가속도가 됐던 거고 그냥 우리가 순간은 그냥 생략을 하고 그냥 그게 일반적인 가속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균 가속도 구할 때는 리미트 빼고 속도 변화 우리가 평균 가속도 그러면 이 평균 가속도 그러면 이게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이런 식으로 그냥 할 거야. 근데 거기에 극한을 취하게 되면 순간 가속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속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속도는 속도 변화율이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고 결국 속도를 변화율 미분한 게 가속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는 이름이 있었던 거야. 가속도는 속도 변화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속도를 구해서 미분하세요. 그러면 가속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간단하게 될 거예요. 뒤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다양한 변화율에 대해서 나올 건데 그 변화율도 우리가 속도, 가속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속도하고 가속도는 어떤 위치 변화율이 속도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다음에 속도 변화율을 가속도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뭐 어떤 반지름의 변화율 전부 다 그냥 같은 개념인 거야. 그냥 걔네들은 이름을 따로 특별하게 짓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뭐뭐의 변화율이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속도, 가속도 구하는 방식하고 그냥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뭐뭐의 변화율이 나왔었을 때 너무 쫄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지 속력은 우리가 양수만 나오는 거고 자 속도는 방향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는 F'인데 속력은 거기에 절대값을 취해진 거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데 자, 이 속도는 이렇게 dx dt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 알겠지? 그러니까 속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간에 대한 즉 t에 대한 위치 변화율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율 그러면 시간에 대한 그러면 미분하는구나. 그래서 dx dt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 F'T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속도는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율 그러니까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율이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변화율 그러니까 이 녀석이 속도 변화율이니까 dv, dt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변화율 그러면 시간에 대한 뭐뭐 변화율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에 뭐 dv, dt 이런 식으로 약간 미분 표현으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변화율은 미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가속도는 속도 변화율이니까 속도를 구해서 미분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떤 이제 시간에 대한 다른 녀석들 있잖아. 위치 말고 이제 길이, 넓이, 부피 변화율 이런 녀석들을 뭐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자, 똑같은 거야. 자,
시간에 대한 길이 변화율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시간 변화량 분의 그다음에 길이 변화량의 극한을 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 우리가 dl dt 즉 얘를 L을 t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라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길이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는 첫 번째 길이에 대한 함수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L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이 표현 L을 t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표현이 이거였고 그냥 여기는 t에 대해서 그냥 미분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우리 예전에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뭐 y 프라임이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또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게 dy dt 막 이런 식으로 썼던 거 혹시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L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라는 표현인 거고 이게 마치 L 프라임하고 약간 좀 비슷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y는 x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되게 표현이 많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 dl dt라는 식으로 더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거니까 얘는 결국 이게 약간 뭐 L 프라임 즉 아니면 F 프라임 뭐 t 뭐 이런 거랑 거의 그냥 같은 개념이다. 근데 단지 L에 관한 L을 t에 대한 함수식으로 나타낸 거일 뿐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넓이 변화율은 넓이를 미분하세요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는 자 넓이를 s를 식을 구해놓고 t에 관한 식을 우리가 구해놓고 그 다음에 넓이를 그러니까 양변 미분을 하게 되면 s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거를 ds dt 그리고 여기는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f't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부피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는 부피에 관련되어져 있는 식을 t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여기를 양변을 미분을 하면 dv dt 해서 f't 참고로 우리 부피는 약간 대문자 b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를 나타낼 때는 소문자 v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 여기 나와져 있는 길이 넓이 부피 변화율은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얘네들은 별도의 이름이 없어서 그냥 뭐뭐의 변화율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거지 우리 앞에 그 속도랑 가속도 구했던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구해 주시면 돼요.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길이를 미분하면 길이 변화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우리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걔네들은 별도의 이름이 있었던 거야. 근데 얘네들은 넓이를 미분하면 넓이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 변화율이야.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그 녀석의 이름을 별도로 속도다라고 지어준 것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변화율 문제가 나왔었을 때는 쫄지 마시고 길이 변화율 구하라. 그럼 길이를 식으로 구한 다음에 길이를 미분하면 돼요. 넓이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러면 넓이 관련되어 있는 식을 구해주시고 미분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필수예제 33번을 봅시다. 자, 필수예제 33번을 보면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위치는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다. 자, 그런데 T가 3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우린 자, 속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속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치 변화율인 거예요. 위치 변화율. 즉, 위치를 미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보통 속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3t제곱 마이너스 6t다.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이 녀석을 미분을 해가지고 얘는 6t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속도와 가속도 구했으니까 이때가 여기다가 이제 t에다가 3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2번은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이게 뭔 말일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운동 방향이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간다. 그치? 운동 방향,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간다. 라는 얘기는, 자, 이게 바로 뭐였냐면, 자, 속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속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0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될 거야.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게 속도 함수입니다. 여기가 지금 t축이 됐던 거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속도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정방향이고, 속도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얘기는 반대 방향이야. 근데 우리가 보통 시간은 0보다 큰 범위에만 있으니까 0보다 큰 부분에서 여기 지금 속도가 2였을 때 속도가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는 부분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얘기는 속도가 플러스에서 즉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즉 속도가 0이 되는 값을 찾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t가 2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된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고, 위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치 구하는 식인 t3제곱 마이너스 이 3t제곱에다가 t의 2를 대입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속도는 이렇게 v라고 되어져 있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x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 그래서 3t제곱 마이너스 6t.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였으니까 얘는 속도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 자,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 얘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해서 미분했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도 여러분들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필수예제 34번을 봅시다. 자, 지상 50이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높이를 x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자, 이런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말들은 다 필요 없고 결국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위치가 높이가 x인데 x는 t에 대해서 저런 관계가 성립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3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속도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 그래서 얘는 20 마이너스 10t.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이름을 우리는 속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자,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라는 이름은 보통 a가 됐던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3초 후에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3을 집어넣으면 속도는 마이너스 10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어차피 여기는 항상 상수가 됐던 거니까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 즉 최고 높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돌멩이를 위로 던졌어. 근데 최고 높이가 된다라는 얘기는 얘가 점점 줄다가 여기서 멈췄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즉 최고 높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속도가 0이 되는 t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겠죠. 즉 t가 2였을 때 속도가 정방향으로 가다가 그다음에 멈췄다가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니까 이때가 바로 최고 높이다. 그래서 t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는 2다. 그럼 최고 높이는 뭐냐면 t가 2일 때의 위치가 됐겠지. 그러니까 이 t를, 자, 3번에서는 t를 2를 대입을 할 건데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 위치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즉 x는 25 더하기 20 곱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제곱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뭐냐면 결국은 다 t가
얼마냐, t가 얼마냐를 결정을 하세요 문제가 됐던 거야. 자, 4번. 자, 지면에 떨어진다.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뭘까? 바로 위치가 0이다. 위치가 0이 되는 t의 값을 구해줘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25, 위치가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었는데 얘가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 또는 5가 될 건데 시간은 음수는 될 수 없으니까 5초. t가 5초일 때에 속도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t 값만 구한 거지. 그러면 속도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0이 됐겠지.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놓은 거고 내려오는 방향을 30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떨어지는 순간, 이렇게 탕 떨어지는 이 순간의 속도가 0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떨어지기 딱 이 직전에 될 때는 즉 30m/s의 속도로 지금 딱 떨어져서 땅에 부딪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수예제 35번을 볼게요. 자, 여기서는 기억, 니은, 디귿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자, 이게 지금 VT, 즉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였던 겁니다. 자, T가 3초였었을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속도일 때는 항상 뿔마 표시를 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속도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이게 바로 진행 방향인 거야. 그러니까 정방향, 반대 방향.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t가 2였었을 때는 지금 t가 2면 여기겠지. 그러면 이 값은 지금 플러스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t가 5였었을 때 가속도는 0이다 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가속도는 결국 우리가 순간 변화율, 즉 미분은 결국 뭐지? 우리가 기하학적인 의미에서는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 속도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지금 양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분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도함수, 즉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필수예제 36번을 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학생들이 뭐뭐의 변화율 이러면 엄청 쫄고 있는데 전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속도, 가속도 구하는 거랑 똑같다. 해석만 잘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길이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는 뭐냐면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미분하면 길이의 변화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것도 엄청 오래된 문제인데 키가 165, 지상 3m 높이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3m가 있는데 여기서 얘가 지금 사람이 1.65가 지금 여기에 지금 사람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가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갔어요. 두두두두. 여기에 우리가 위치를 뭐 x라고 할까? 그럼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와 있겠지. 그죠? 사람이 여기에 위치 있었을 때, 자, 그림자 머리 끝이 여기는 이 불빛이 여기가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 가로등이 이렇게 3m짜리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불빛을 쓱 비치면 딱 해가지고 그림자 끝이 여기를 이렇게 향하고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바로 그림자 끝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머리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당황하지 말고, 자, 아까 속도는 뭐라고 그랬지? 자, 속도는 다른 말로 위치 변화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를 구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됐던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어떻게 될 거냐? 얘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얘를 지금 책에서는 여기를 L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 위치를,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그냥 다른 쪽으로 할게요. 그냥 여기를 그냥 Y라고 할게. 여기 있는 이 그림자 끝을 Y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우리가, 자, 이 X, 얘가 지금 움직이는 거는 90m 속도로 움직이는 거니까, 얘가 T초 후에는, 여기 있는 얘는 90T가 됐던 거겠지. 그래서 X는, 얘는 지금 이 사람의 위치인 거야. 사람의 위치는 90T가 됐던 거고, 나는 여기 있는 이 Y가 그림자 끝이 되는데, 여기 이 그림자의 머리끝, 이 머리끝의 위치를 우리는 T에 대해서 식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때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닮음인 거야. 닮음. 자, 이거 봐봐. 여기 있는 이 도형이 이렇게 생긴 작은 이 파란색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이 전체적으로 전체 큰 녹색 삼각형이 어떻게 보면 큰 삼각형이 됐던 거지. 그래서 작큰의 닮은 비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작큰의 닮은 비가 지금 1.65 대 3, 그러니까 그냥 165 대 300이 됐던 거고, 또 계속 나눠보면은 얼마로 나눌까? 3으로 나눠볼까? 3, 5, 15, 3, 5, 15, 300. 그럼 5로 나누면 11대 20. 즉, 닮은 비가 11대 20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나는 이 Y라는 녀석을 이렇게 구하려고 보면, 여기를 Y를 얘가 이만큼 보면, 이게 큰 거고, 이게 작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11대 20이, 자, 큰 녀석을 우리는, 큰 녀석을 Y라고 놓고, 여기 있는 이 작은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 부분이 이 Y에서 90T를 뺀 게 지금 작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Y-90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은 비를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을 이용을 한다면, 11Y는 20Y 마이너스 180T가 1800인가? 1800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슉슉 넘어오면 9Y는 1800T가 되니까 Y는 200T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봐봐. 위치 변화율, 위치를 T에 대해서 정리하고 얘를 미분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움직이는 속도는, 자,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dy dt는 200이다. 즉 결국 200m/s가 된다. 아니 200cm인가? 단위가 위치 200 매분 200 매분이니까 분속으로 보면 되겠죠. 200m/분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림자 길이 변화율도 그림자 길이를 구해서 미분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림자 길이를 L이라고 할까? 그림자 길이는 L. 여기서는 그림자 길이가 바로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바로 이만큼이 그림자 길이가 되겠지? 이만큼이 바로 그림자 길이가 해당된단 말이야. 그럼 이 그림자 길이는 여기까지가 200T였고 여기는 90T였으니까 여기는 110T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110T 이렇게 됐으니까 그림자 길이를 구했고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게 그림자 길이 변화율이 된다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표현을 하면 dl dt는 110이다 이렇게 문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림자 길이 변화율이라는 건 뭐냐면 그림자 길이 속도 약간 이런 개념하고 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율은 미분한 거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이런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뭐 이거는 당연히 뭐 머리끝의 위치를 구해서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림자 길이 변화율도 당황하지 말고 그림자 길이를 t에 관해서 나타낸 다음에 걔를 미분을 해주면 그게 길이 변화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37번을 봅시다. 자, 잔잔한 호수에 돌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생기는데 바깥쪽 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0cm씩 늘어난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식은 반지름은 몇 초 20cm씩 늘어난다. 그러면 1초에 20, 2초에 40, 그러니까 t초 후에는 20t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넓이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랬네요. 자, 그러면 넓이 변화율은 우리 넓이를 구해서 미분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t에 대해서. 그럼 얘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될 건데, 근데 대신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넓이를 구하는데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우리는 정리를 해야 돼요. t에 관련되어 있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r이 20t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대입을 하게 되면 s는 파이 곱하기 400t 제곱 이렇게 됐던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t에 대한 t가 3초일 때의 그러니까 우리는 넓이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러면 ds dt를 여기를 미분을 하게 되면 800 파이 곱하기 t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변화율인 거야. 그러면 3초 후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t에다가 3을 대입을 해주면 돼요. t에다가 3을 대입을 하면 2400 파이가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수예제 38번을 볼게요. 자, 반지름 길이가 2cm짜리가 있는데 이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 길이가 몇 초 1cm씩 커진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지름은 2cm가 있었는데 거기에 몇 초 1cm씩, 몇 초 1cm 커진다는 얘기는 t초 후에는 t초가 커지니까 2 플러스 t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자, 다음을 구하세요. 자, 건널비 변화율. 자, 그러면 우리가 건널비를 s라고 할까요? 건널비를 s라고 한다면 건널비는 우리 구의 건널비가 4파이r 제곱인 거는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t에 관한 식으로 구해줘야 될 거니까 우리가 4파이에다가 2 플러스 t를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4파이에 t제곱 4t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변화율, 그러면 이제 얘를 ds dt를 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4파이는 개수니까 그대로 놔주시고 여기는 2t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t가 얼마냐, t가 얼마일 때냐, 이 t 값을 찾아야 돼. 근데 반지름 길이가 6이 됐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r이 6이 된다라는 얘기는 t가 4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t가 4일 때 반지름이 6이 된다. 즉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된다라는 얘기는 t가 4일 때의 건널비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4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12, 48파이가 됐겠죠. 이건 뭐 단위를 정확하게 쓴다면 건널비를 초당 이렇게 돼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부피는 우리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다 라고 했던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4 파이 r 대신에 2 플러스 t의 3제곱,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거 전개하지 않고 그냥 미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ax 더하기 b의 n제곱을 미분을 하면 n 곱하기 ax 더하기 b인데
곱하기 얘를 미분한 a다. 자, 이렇게 했던 거 n-1 이렇게 했던 거 혹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거를 한번 해보면 자, 얘는 미분을 하게 되면 dv dt가 될 거고 자, 얘는 미분하면 3 곱해서 4파이가 될 거면서 2 더하기 t의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만 써줘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부피 변화율인데 t가 얼마일 때? 아까 얘기했지만 t가 4초일 때야. t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반지름이 6인 거지. 반지름이 6일 때는 t가 4였으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36. 그러면 36 곱하기 4를 하면 6, 4, 24. 이거는 4, 3, 12, 14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144 파이 이렇게 됐던 거지.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s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